가슴 사이가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수술비가 훨씬 비싸던데 보형물 가격 차이인가요? 누우면 티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덜 써주지 않을까? 대충 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손유리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냥 대답 않고 넘어가면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벌어진 가슴은 어쩔 수 없나요? 꽉 찬 B컵인데 처지고 벌어져서 두꺼운 뽕을 껴야만 골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드릴게요. B컵 정도에서 가만히 있어도 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가만히 있어도 골이 생기려면 D컵 정도의 가슴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브래지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도 골이 좀 더 보이고 싶다면 사이즈를 좀 더 키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모티바로 가슴 수술하고 3개월 차인데 가슴 사이가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모아지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어떡하죠? 기분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3개월쯤 됐으면 일반적으로 보형물 주변에 캡슐, 피막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정 브래지어로 모으거나 아니면 윗띠를 해서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초창기에 수술 끝나고 저희가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자주 보지 않거든요. 초반기에는 1주째 보고 2주째 보고 오시라 할 때 열심히 오셔서 조절할 수 있는 시기에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이 넘어가서도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유두 위치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가슴이 벌어져 있다면 그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가운데의 공간을 조금 더 열어주는 재수술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이 편의 그림이 정상적인 유두 위치입니다. 유두 위치에 맞춰서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쁘게 가겠죠. 그런데 이 편의 그림은 유두 위치가 정상보다 훨씬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슴 골을 만들고 싶다고 무리하게 보형물을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정점하고 가슴 전체의 마운드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유두에 맞춰서 보형물을 이 식으로 넣어주고 그래야 브래지어를 벗었을 때는 가슴 모양이 정상적이겠죠. 그런 다음에 가슴 안쪽에 흉골이 있는 부위까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열어줘서 브래지어로 모았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파란색 선의 가슴의 위치에 와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가슴 사이에 골이 너무 넓다면 내 유두의 위치와 벗었을 때 보형물이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그 수술이 맞게 되어 있는 수술입니다. 다만 가슴 안쪽 공간을 수술 후에 제대로 유지시키는 동작을 못해서 그 골이 막혀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다시 한번 안쪽을 박리해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모티바가 멘토보다 수술비가 훨씬 비싸던데 보형물 가격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든지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똑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형물 자체의 비용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런 모티바처럼 프리미엄 보형물을 사용 안 하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을 덜 써주지 않을까? 대충 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티바와 멘토 보형물 수술비가 많이 차이가 났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멘토의 가장 베이직한 라인 스무스 보형물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멘토에서도 그 이후에 6세대 보형물이라는 멘토 엑스트라라는 프리미엄 타입의 보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타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이직한 라인의 멘토 스무스 보형물에서 보이던 약간 주글거리는 현상, 그러니까 리플링이라고 하는 게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은 예전 멘토 스무스랑 촉감은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만 주글거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마르신 분들이 사용해도 충분히 안심할 만한 보형물입니다.
가슴 성형 고민 중입니다. 45kg인데 유튜브 보니 살이 없으면 실리콘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살 찌우고 수술하고 다시 살 뺄까요? 질문하신 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45kg이라도 키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마르신 분들이 보형물이 표시가 더 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이 전혀 없거나 원래 내 가슴이 너무 없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은 여름 혼입을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형물 위에다가. 그러니 보형물 경계선이 조금이라도 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살이 있으시거나 가슴이 있는 분들은 겨울 속립을이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분들한테는 근막하 수술이 트렌드고 좋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자.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마른 분들은 최대한 티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패딩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흉근이라는 근육 패딩이 하나 더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최대한 근육 밑으로 넣어서 조금 덜 표시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어쩌면 지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살이 찌면 지금보다 훨씬 티가 덜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을 찌우고 수술하고 살을 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차피 예쁘게 사실 때, 내가 날씬하고 싶을 때 날씬하게 가시고, 만약에 내가 계속 보형물이 근육 밑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나고 마음에 거슬린다 하면 수술 끝나고 보형물 둘러싸는 피막, 캡슐이라는 방어막이 튼튼하게 형성된 다음에 6개월이나 이 정도 이후에 지방이식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질문 볼까요? 누우면 티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보형물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쓰면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예쁘고 누우면 옆으로 퍼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는 보형물들이 6세대 보형물들, 모티바나 멘토의 엑스트라 같은 보형물들인데요.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원래 가슴이 컸던 사람이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가슴이 컸던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펑퍼짐하게 퍼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상해 하시니까 내가 누웠을 때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걸 꼭 예전 생각하듯이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아요. 제가 보긴 예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긴 모유수유로 좀 처지고 C컵에서 D컵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수술을 더 권유합니다. 만약에 6개월이 넘어가도 내가 이 수술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저는 이 수술 절대 권하지 않겠습니다. 환자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끌고 가고 얼마나 경험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좋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